안녕하세요. 해피브라이언의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했던 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이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저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보다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치관에 대해서 먼저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 어떤 정말 좋은 종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 제일 투자의 가장 기본은 마인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해서 제일 먼저 가치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소득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로소득은 내가 몸으로 하는 거죠. 내 몸을 써서 자본금이 없어도 몸으로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한다든가 사업을 해서 이제 소득을 발생시킨다든가. 근데 근로소득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람이 뭐 24시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먼 미래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될 때도 더 이상 소득이 끊길 거고요. 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월급 잘 안 오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도 힘들고요. 이런 반면에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같은 걸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얘가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게 금융소득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조금 있어야 되지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조금만 눈을 굴렸을 때는 별로 안 커지지만 이것도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인제 금융소득의 투자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 지금까지는 소비를 근로소득에서 발생됐던 소득으로 소비를 했다고 하면 이거를 근로소득에서 금융소득으로 바꿔서 금융소득에서 된 소득으로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자산이 더 불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연봉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 그 금융소득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뭐 돈을 연봉이 더 높은 직장에 취직을 하겠다 보다는 금융소득을 늘려보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실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려면 가장 쉽고도 중요한 거는 절약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월세 10만 원이 뭐 더 비싼 부동산도 있고 하지만 월세 1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 거거든요. 매매가가 6억이 넘죠. 6억이 내가 자산이 6억 이상이 있어서 그거를 부동산을 사서 세를 내주고 그러면 월세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사는 거는 참 복잡하죠. 뭐 어
이제 매매 계약서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공실률이 나면은 안 되니 세입자도 찾아야 되고, 이제 집이 노후되면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10만 원을 절약을 하면 이거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요. 10만 원을 절약을 하면 내가 6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랑 정말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절약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되냐?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되는 거냐고 하면, 저는 스마트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명한 소비죠. 어, 정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라는 거거든요. 이제 지출이라고 하면 보통 크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눌 수 있고, 고정 지출은 이제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고, 변동 지출은 변동적으로 나가는 지출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고정 지출도 사실 조절이 가능하고 변동 지출도 조절이 가능한데, 고정 지출보다는 변동 지출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쉽죠. 한 번만 참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비나 뭐 보험료 같은 거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라서, 이거는 사실 이걸 줄이는 것보다 갑자기 내가 치킨을 먹고 싶다, 아니면 외식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딱 한 번만 참으면 되거든요. 외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외식을 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했던 음식점 가격 대비 좀 더 저렴하고, 저렴해도 맛있는 집 많잖아요. 그런 집을 찾아서 가면은 그것도 변동 지출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치킨도 사실 뭐 맛있긴 하죠. 요즘에 치킨이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나요? 네, 뭐 건강 생각해서 조금 한번 내가 이번에 치킨 한번 참아 보겠다. 다른 걸로 좀 건강한, 집에 있는 건강한 걸로 한번 먹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해서 지출을 절약을 하면, 그게 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시드머니가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 소액이지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큰 효과,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되게 돼서, 이게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나 한번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금융소득이 나의 월급을 넘어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 블로그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가계부를 써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번 써보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얼마인지를 한 두 달, 세 달 이상 한번 써보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감으로 바로 와요. 이렇게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그 즉흥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발생되는 지출도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나중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나실 때 가계부를 꼭 한번 써보세요. 가계부가 뭐 요즘에는 뭐 휴대폰 앱으로도 나와 있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있고, 예전처럼 종이에 이제 노트에 한번 써볼 수도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가계부를 한번 꼭 써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 세 달 이상 한번 써보면, 쓰고 그 가계부를 보면, 아,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지출이었구나, 불필요로 하는 지출이었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계부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가치관과 마인드를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간단하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소주 제목으로는 세금을 알아야 된다고 써놨는데, 시작은 소액으로 하는데 이제 이 돈이 만약에 10년, 20년, 30년,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일지라도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그게 정말 큰 목돈이 될 거거든요. 그 목돈이 계속 굴리다 보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큰 금액을 수입을 얻게 되고,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세금, 절세, 탈세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절세를 알아야지 내가 나의 자산을 불려서 그거에 대한 소득을 어, 맥시멈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계좌가 어떤 계좌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증권 계좌고요. 이렇게 보면은 위탁 계좌라고 그래서 일반 계좌. 근데 편하게 원래 다들 알고 계신 그냥 일반 주식하는 계좌예요. 그 다음에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그래서 ISA, 한국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CMA, 그 다음에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넣어주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요. 이 계좌들은 각각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일단 일반 계좌나 CMA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정말 자유로워요. 내가 원할 때 입금할 수 있고, 내 필요로 할 때 바로 출금할 수 있고요. 근데 ISA는 기본 3년은 돈을 한번 넣으면은 못 빼요. 이게 3년 동안 그 안에 돈을 넣고 3년 뒤에 해지하면서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일반 계좌나 CMA 계좌보다는 세율에서 좀 이익이 있어요. ISA 계좌는 뭐 1년에 2천만 원, 현재로서는 1년에 2천만 원, 3년에서 맥시멈 6천만 원까지 해서 그 6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계좌는 내가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15.4% CMA랑, 그다음에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이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데, 이제 아직도 만 55세가 되려면은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세율이 이제 작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과세는 ISA는 분리과세, 나머지 계좌들은 종합과세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ISA는 내가 이익이 난 금액에서 막 손해가 났다 그러면은 이익이 난 금액까지 통틀어서 그거의 9.9%예요.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주식 A를 사고 주식 B를 샀는데 A는 이익이 났고 B는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A는 얄짤없이 15.4%를 떼요. 근데 ISA에서는 이익이 300만 원, 손해가 300만 원 났다. 그러면은 ISA에서는 나중에 해지할 때 나는 이익이 없는 걸로 보고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ISA 계좌의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연금, 나머지 계좌들의 특징을 알고, 내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계좌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페르소나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 컴퓨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게 AI에서 뭐 이제 쓰는 기법인데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거를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상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는 뭐 이름은 줄리라고 지었고요. 성별은 여성, 직업은 프리랜서고,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금융 지식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출이 한 7천만 원 정도 있고, 대출 금리가 한 5%. 그래서 그 월 소득 내에서 대출도 갚고, 저금도 돈이 남으면 저축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상의 인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줄리라고. 그럼 줄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은 정말 중요하죠. 그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세, 나중에 금융소득이 정말 커지면 이거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기본은 지금 6%고 좀 더 확대를 해 볼게요. 1,400만 원 이하는 6%고, 이제 뭐 1,400에서 5,000 이하는 15%,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고, 지금 국세청을 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거는 한도 1년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이상은 넣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없으면 연금저축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연 600만 원, 월 50만 원씩 넣으면은 가장 베스트고요. 그러면 15%의 그 줄리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율이 세액 공제로 해서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15%예요. 그러면 진짜 15%라고 하면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요즘에 은행 금리가 4%가 안 넘는데,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도 4%가 안 되는 이자를 받고, 거기에서 또 15.4%를 떼는데 15%를 순전히 세금을 돌려준다는 거니까 이게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줄리는 가장 먼저 그 전에 했던 이 계좌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개인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연금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은 개인연금에 돈을 넣었을 때 이제 월 납입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연간 총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20, 240, 60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연말정산을 했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은 120만 원을 내고,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니거든요. 120만 원이 내 계좌에 있으면서, 연금 계좌에 있으면서 1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600만 원을 하면은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년으로 하면 투자를 보수적으로 연 8% 정도 성장률을 잡아서 8%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세금은 세금대로 이렇게 돌려받고 나의 연금 계좌에는 1년이 되면은 10만 원을 넣었을 때는 129만 6천 원이 생기고요. 이게 10년이 되면 1,800만 원이 생기게 돼요.
매년 세액공제도 받고 내 연금계좌에서는 1,800. 만약에 50만 원씩 하면은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내 연금계좌에서 시드머니로 해서 계속 불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절약을 이게 많이 거창하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쓰자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약을 해서 그 절약한 돈을 아껴서 연금에 넣고, 연금에서 세금 혜택을 받아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돈도 챙기고, 그리고 나의 노후 대비도 같이 한다. 일석삼조. 그래서 줄리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지금 현재에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계좌별로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세금 혜택을 대비해서 월 투자 10만, 줄리가 이제 투자금이 10만 원이 됐을 때는 연금저축에 10만 원을 넣는 게 좋고요. 30만 원이 됐다. 그럼 연금저축에 그대로 30만 원 넣어서 세액공제로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정말 많이 아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연금저축에 50만 원을 넣고 ISA에 50만 원을 넣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좋고, 이거는 이제 이제 보통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150만 원, 200만 원, 300, 500, 월 1000. 보통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래도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IS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한도 금액 2천이라서 월 160,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125만 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25만 원. 그다음에 이게 돈이 그래도 남으니까 IRP를 개설을 해요. 그다음에 25만 원 넣고, 그래도 돈이 남아서 일반 계좌에 690만 원을 이렇게 넣는 거,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고, 줄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일단 처음에 아껴서 연금저축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연금저축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좋을 거냐 그러면은 제가 일단 추천하는 거는 성장주 미국 지수 나스닥 100에,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50%, 그다음에 성장 배당주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50% 해서 나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이거를 계속 이것만 그냥 무지성으로 나 이번 달에 하나에 여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밖에 안 하고, S&P 500은 좀 더 싸요. 만원 초반대고, 다우존스도 지금 10,000원 밖에 안 해서 이거 한 10,000원, 20,000원 아끼면 한 주씩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껴서 세액공제도 받고 연금도 하면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이제 줄리의 경우에는 대출금이 지금 7천만 원이 있고, 대출 금리가 5%라고 했을 때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7천에 5%면 350, 350인가요? 예. 350만 원에 매달 이자가 그러면은 20 몇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매달 이자를 20 몇만 원씩 내고 있고, 내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걸 가지고 중도 상환을 해서 대출의 원금을 이제 줄여 나가고, 이제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한 금액은 파킹 통장에 저금을 하고 있어요. 파킹 통장은 여기서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거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 CMA는 잠깐 언급을 안 했는데, CMA는 1복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CMA는 파킹 통장으로 쓰시면 되고요. 토스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토스 쓰지 마시고 CMA 쓰세요. 지금 삼성증권에서 이벤트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 지금 계좌를 처음 만들면
평생 수수료 무료 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찾아서 한번 만드시면 CMA에서는 파킹 통장, 개인연금과 ISA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토스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느 정도 돈이 되면은 대출에 중도 상환을 한다. 근데 대출 이율이 5%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까지 나는 파킹 통장 토스에다가 모아서 대출을 갚겠다라는 이거를 이제 배당주를 한번 대신해서 배당주를 사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배당주를 이게 배당이 이렇게 네 가지 배당주를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위에 두 개는 커버드 콜라 배당 성장주,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 배당 결산을 해서 한 17일 정도의 배당금이 나오고, 아래 두 개는 말일에 배당이 결산이 돼서 월 초 한 2일이나 3일쯤에 배당이 나오는, 이렇게 해서 반반으로 이렇게 커버드 콜, 배당 성장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봤고요. 이게 저번 달 기준으로 해서 저번 달 기준의 배당금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배당률이 연으로 하면 9.7%, 얘는 4.8%, 얘는 15%, 이거 많이 나오는데 뭐 15%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5.9% 해서 얘 4분의 1씩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이 한 주를 사면 뭐 45,000원 밖에 아니에요, 지금. 45,000원 아껴서 한 주씩 사면 세전 배당이, 세전으로 했을 때 뭐 연금이나 아니면 ISA 같은 데다 했을 때 8.6%거든요. 그러면은 세후 15.4, 이게 일반 계좌에서 했을 때 세후 15.4%를 떼더라도 세후 이자가 세후가 7.2%가 넘거든요. 그러면 아까 줄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출 금리가 5%라고 했을 때는 대출금을 갚는 것보다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 나오는 걸로 배당 나오는 금액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바꾼다 라고 해서, 줄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원금이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면 배당금은 늘어나고 원금은 주니까 이제 내야 되는 이자도 줄어드니까 점점 나한테 발생되는 소득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익이다. 그래서 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지출을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면 훨씬 더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찾으면 동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